모든 것들은 제가 캠프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 진짜 부모님들한테 뭐 일정 연설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겠습니다. 캠프에서 저 이런 거 학생들한테 하루 종일 제가 앞에 서서 이런 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자, 꿈은 오직 뭐를 통해서만? 꿈은 실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가 제일 편하죠.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음악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기타 등등을 가지고 춤춘다? 너희들 하고 싶은, 네가 뭐 하고 싶어? 너 춤을 추고 싶어? 춤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참, 이런 말들.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해. 이거를 말입니다. 이거를 꿈 전도사들이 일부입니다. 많이는 안 그래요. 꿈 전도사들도 정상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일부 꿈 전도사들이 뭐라는 학생들, 얘들아 너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학생들한테 자유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 이렇게 말하는데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네? 지금 유치원 학생한테 하고 싶은 거 해. 그럼 뭐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자, 이런 핏대 올리는 얘기는 지금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자고요. 꿈은 오직 실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거, 뭐 꿈이라든가 뭐 자기 먹고 살 거, 직장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공부가 제일 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공부가 제일 편해요. 길도 너무 넓어요. 길도 막 할 길이 많아요. 저도 공부밖에 한 게 없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제 꿈이 제가 아는 공부 캠프 했겠습니까? 제 꿈이 그거 아니었죠. 꿈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 바뀌는데 실력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바뀌더라도 적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2 때. 고2 겨울방학 때. 제가 고1, 2 때 있지 않습니까? 고1, 고2 때 전국 모의고사를 봤어요. 전국 모의고사. 그 당시에 전국이 7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시험 보는 학생들이 72만 명이었는데 제가 문이과다 환산을 했었을 때 평균이 전국에서 몇 등 정도 되냐면 3,500등 정도 됐습니다. 전국 등수가. 그 학력고사 때는 잔인했어요. 전국 등수가 그냥 딱 나왔어요. 문이과 해서 3,500등 정도 했는데 이걸로는 서울대를 입학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4,500명이었거든요. 저희 때는. 근데 왜 못 가냐면 음대, 미대, 체대 또는 남자들이 못 가는 의류학과, 가정학과 뭐 이런 학과들은 제가 못 가잖아요. 지금은 뭐 의류학과 이런 데 갈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남자들이 가면은 이상하게 봤어요. 가정학과 같은 것도 여자들이 가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데 못 가. 다 빼다 보니까 4,500등이 되게 전국 등수 4,500등이 3,500등이 되게 위험한 등수가 된 거예요. 제가 서울대를 가더라도 턱걸이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점수밖에 안 됐던 거예요. 고1, 고2 때 모의고사를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서울대를 가더라도 겨우 들어가든가 뭐 농대를 간다든가 뭐 그렇게 그 수준에서 제가 좀 약간 좀 걱정스러웠어요. 이걸. 그래서 이제 고2 겨울방학 때 제 친구들 8명을 제 친구 하나가 이렇게 모았어요. 우리 겨울방학 때 공부 좀 하자고. 그러고서 그래서 우리 8명이 좋다. 도원의 결의처럼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런 결의를 가지고서 고2 겨울방학 때 우리가 15시간씩 공부하자. 시간을 정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3일 되니까 8명 중에서 2명 남았어요. 6명은 다 도망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할머니 오셨어. 오늘은 엄마가 어디 외식하재 뭐 기타 등등 이러다 보니까 걔네 6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저기 모의했던 저 친구 2명만 남아가지고 꿈쩍도 없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했으니까 안 했다 할 수 없으니까 2명은 남아서 고2 겨울방학 때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제가 캠프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15시간씩 했어요. 뭐 그 과정도 다 생략하고 그렇게 하고서 2달 동안 죽다 살아났습니다. 진짜 그래 제가 아이들이 14시간 동안 공부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윤 원장님은 공부 잘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14시간 공부하는 거.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똑같이 힘들어 죽어요. 못하는 애들은요. 딴짓이라도 하잖아요. 15시간 동안 딴짓이라도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우리는 스트레스도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요. 아주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2달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과정도 학생들한테 말할 때 좀 디테일하게 하는데 굉장히 막
실력이 막 늘어나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얼마큼 늘어나는지는 모르고 3월달 모의고사를 봤어요. 고등학교 상황에 올라가서 이 2달 동안 2개월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과정도 진짜 피눈물이 나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3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전국 등수 대략적으로 한 3,500등 정도 되는 제 실력이 몇 등까지 올랐나요? 28등으로 올랐어요. 전국 28등으로. 그러니까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학교가 생긴 이래 제가 최고득점자가 된 거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푸는데요. 문제를 푸는데 사지선다형이었거든요. 그때 아니 문제를 절반만 읽어도 답이 보이는 거야. 절반만 읽어도. 그래서 저는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은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도 덜렁대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거야 뭐 조금만 신경 쓰니까 그거 되더라고요. 문제를 다 안 읽어도 주관식으로 만약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문제를 읽다 절반만 읽어도 답이 막 보이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2개월 동안 제가 정말 죽도록 열심히 공부하니까 실력이 팍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4월 모의고사. 그리고 3월 달에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죠. 왜? 이 공부하니까 그대로 또 공부했던 힘이 공부하는 자세가 밀려 들어가더라고요. 4월 달 모의고사에서 제가 전국 4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발칵 뒤집혔죠. 그 당시에는요. 전국에서 몇 등이다. 전국 10등 안에 20등 안에 들어갔던 학생들은요. 전국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이번에는 휘문고등학교에서 1등했다. 이번에는 전주에서 누군가 1등했다. 이번에 서울에 있는 뭐 어떤 고등학교 아무개가 이번에 전국 1등했다. 전국 1등했다. 이렇게 전국에는 이번에 몇 등했다. 이렇게 소문인데 제가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전국 리스트 안에. 이번에 민수가 이번에 전국 4등했다. 걔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리스트 안에 제가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5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어요. 영양실조로 지나가다 휙 쓰러진 게 아니라 자꾸 졸음이 오고 지치는데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데 제가 안 깬 거야. 5월 달에. 그래서 5월 달에 해가지고 몇 월 달까지 5월 달, 6월, 6, 7월까지 방학 전까지 그때까지 양호실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졌는데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3개월이니까 고3 때 그것도 팍 떨어져야 정상인데 안 떨어졌다니까. 2등수에서 몇 명 돌았어요. 그러니까 학생 욕 좀 할게요. 이놈들이 제 앞에서 원장님 아파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안 받아들이니까. 저는 경험했다니까. 3개월을 고3 때 쓰러졌다니까요. 성적이 떨어지지 않더라. 나는 모르겠어요. 조금만 아파서 뭐 공부를 못해가지고 성적이 툭 떨어졌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절대로 내 앞에서 아프다, 엄살부다 이렇게 못하게 합니다. 우리 캠프장에서도 아픈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픈 아이들 제가 어떻게 아프라고 하냐면 책 들고 가. 누워서 책 공부하세요. 저 양호실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누워가지고 누워서요. 수학도 그렇게 풀고 그랬어요. 그냥 단어 외우고 있었고 과학 같은 거 공부했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캠프장에서도 아픈 아이들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서 캠프에서 실제로 아프고 하는 학생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호실에 갈 때 책 보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능률이 있습니까? 능률 따지면 우리가 능률로 공부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능률로 공부하면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공부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요. 능률을 극복하는 근성이 있어야죠. 언제까지 능률 타령하고 컨디션 타령하고 환경 타령할 거예요. 학생들이요. 환경 나쁘면 공부 못하고 환경이 좋아야 공부한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적으로 샘솟아야 됩니다. 14시간 캠프라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과정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어떤 일이 벌었냐. 나중에 학력고사를 딱 봤더니 제 점수가 거의 탑이었었어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랬더니 제 점수가 제가 이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를 가려면은요 20점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20점을 깎이는 거예요. 다른 이과에서 문과로 학과를 가려면 20점을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력고사 시절에 만점이 없던 시절이에요. 만점이 난이도가 지금 수능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제 점수가 법대도 갈 수 있었고 의대도 갈 수 있었고 그 당시 가장 셌던 전자공학과도 갈 수 있었고 기타 등등 뭐 제어계측학과 뭐 최상위권인데요. 어느 학과든지 간에 제가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 점수가. 그러니까 법대를 가고 싶어서 꿈꾸는 사람이 있었고 의대를 가고 싶어서 꿈꾸는 학생이 있었고 전자공학과에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비록 그들은 저보다 사람들에 대한 그 인간애가 더 뛰어난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말을 더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보다 더 통찰력이 뛰어나고 저보다 더 집중력이 뛰어난 그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 학생들은 점수가 나빠서 의대나 법대나 전자공학과에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적성이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꿈을 이루지 못했고 저는 이런 것들이 적성이 하나도 안 맞는데 저는 어디나 진학을 하더라도 어디에 지원하더라도 저는 진학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뭐가 있었습니까? 저에게는요. 꿈은 오직 실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실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말할 때 야, 어떤 꿈을 꿔라. 꿈을 꿔가지고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동기부여도 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동기부여만 가지고 꿈만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은 실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참 좋지만 다 아는 거 모르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나중에 꿈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루려면 오직 실력을 통해서. 그래서 아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제가 캠프를 만들었던 이유,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기르자.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예를 들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력을 그렇게 어린 나이에 꿈을 이뤘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본인들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잘못 누르셨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2 때, 고1, 고2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때 제가 많이 낭망됐어요. 내가 막 살고 싶지 않다. 어린 나이에. 그때 제 나이가 17살, 18살. 이랬던 시절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현재 제 나이가 67년생으로 55세입니다. 제가 55살인데,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낭망했어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지 않았다고 치자고요. 그때 낭망하고 좌절하느라고 공부도 하지 않았다. 저는 충분히 부모님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도움도 잘 못 받고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드시고 마음 아프고 막 집도 가세가 다 기울어져 있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누가 저 케어도 못 해주고 있고 어디 가서 칭찬만 듣는다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었었어요. 그 어린 나이 때. 그런데 제가 그때 만약에 낭망하고 좌절 속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제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50. 이것도 저였고요. 이것도 접니다. 이거는 과거고요. 이건 현재입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이 어린 17살의 윤민수가 그 당시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랬을 것 같았으면 지금 제 모습도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전 지금 55세 윤민수는 말입니다. 17살 때, 18살 때 윤민수에게 지금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제가 저를 만난다면 딱 손을 붙잡고 야, 그때 참 잘 견뎌줘서 고마워. 저는 그러고 싶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앞에 캄캄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힘들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래야 되지? 그렇게 하고 그 나락에 빠졌을 것 같으면요. 지금 제 모습은 걷잡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17살을 먹었던 윤민수가 이 과정을 잘 이겨줬습니다. 너무 고맙죠. 지금 그 당시에는 제 모습이 어떻게 됐을지 볼 수가 없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한테 그런 인지력이라든가 통찰력이 바라보는 그 예지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살의 그 어린 윤민수가 아무것도 몰랐을 것 같은 그 윤민수가 그래도 이 과정을 잘 이겨주고 실력을 쌓아서 다행히 지금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뭐 캠프 이름도 이렇게 됐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저에게 있는 건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받아들여야 될 어떤 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뭐 팡스카이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거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요 현재 우리 아이들, 우리 애기들 17살 이 아이들도 이걸 볼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잘 이겨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캠프를 통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도 너희들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될 거니까 너희들에게도 40대 홍길동이 있고 30대 홍길동이 있을 거야. 지금 너희들이 10대 너희들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때 40대로 가죠. 세라고 하지 말고 이때 모습도 굉장히 귀한 거야. 너희들이 30대 너희들, 40대 너희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지금 실력을 길러야 돼. 지금 실력을 기르면 30대, 20대 이때 너희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야. 실력을 길러라. 지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20대 너희들 모습이 존재하지 않니? 30대 너희들 모습 어떻게 할 거야? 40대 모습도 존재한다니까. 나에게도 오지 않을 것 같은 50대가 있었어. 나 17살 때 나한테 50대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하지만 왔어. 너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와. 그러므로 실력을 길러라. 꿈을 기르고 능력과 역량을 길러라. 그리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자. 제가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핏대세우나? 좀 자중 좀 할까요, 부모님들?